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 김상호입니다. 먼저 새해 첫 방송이니까요.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그리고 가능하면 잘 대응을 하셔서 혹시 손실난 부분이 있다면 많은 만회가 있으시길 바라고, 또 수익이 나신 분들께서는 더 많은 수익이 나셔서 정말 부자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마음속으로 깊이 기원을 하겠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토마토 타임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인사 나누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세요. 첫날이네요. 첫 거래일이네요. 네. 어쨌든 기분 좋게 시작이 되긴 했습니다. 이게 좀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그리고 끝이 좋은 것을 예감할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길 한번 바라보고요. 먼저 고관의 운영님 대선 매치 오늘 마감했는데 12.6%. 네. 두 달이죠? 예, 8주 동안 진행이 되었습니다. 대단하신데요. 12%, 두 달 만에 12%대의 수익이다. 이건 가공할 만한 수익입니다. 일단 비결을 좀 알려주시죠. 따라 할 수 있게. 예, 11월부터 이제 12월까지 한 두 달 정도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네. 장이 좀 변동성이 좀 확대돼가지고 참 매매하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고, 아마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어려웠을 텐데, 그 와중에서도 또 이제 매수할 만한 종목 타점을 잘 이제 요격해가지고 네. 끝까지 좀 들고 왔던 것이 좀 그런 고수익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다음 차수는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예, 월요일부터 바로 이제 2기가, 데스매치 2기가 바로 시작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월요일 아침 8시에 이제 웹캠 방송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 오후 4시에 또 방송 출연이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인가요? 목요일이 예, 아니고? 예,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예. 이제 잘 나가시니까 방송까지 나오시는 거죠? 예. 어쨌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따라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셔가지고 예. 같이 할 수 있는, 혼자 잘하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예. 같이 따라올 수 있게끔 그런 매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김경원 연구원은 만약에 참여했다면 1등 하셨을겠죠. 자,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인데요. 그 해의 마지막, 그러니까 올해로 예를 들면 2015년 첫 거래일이잖아요. 2014년도의 마지막 거래일과 2015년도의 첫 거래일의 평균 수익률이 그 해의 마지막 수익률이 플러스가 되냐 마이너스 되냐의 어떤 바로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2012년, 13년도가 그 두 일 거래일이 플러스가 났어요. 그리고 종가상으로도 플러스가 났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2014년도에는 아시겠지만 시작하자마자 완전히 폭락을 맞았죠. 네, 2.2% 빠졌으니 급락이 나왔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바로 급락이 왔었죠. 예. 그래서 2014년도 결국 하락 마감이 되었거든요. 연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올해는 좀 아리까리합니다. 30날 하락 마감. 이제 거래소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이제 상승 마감인데, 좀 전체 시장도 시장이지만 오늘처럼 코스닥이 강할 것이냐, 거래소가 또 반전을 할 수 있냐, 그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김건 연구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저는 저도 그 리포트를 간단하게 좀 읽어봤는데, 시작과 끝이 좋아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2015년 첫 거래일이 시작했는데, 코스피뿐만 아니라 코스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나타냈고,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의 시장이 전반적으로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차별화가 나왔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으로 인해서 대형주 EPS는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EPS 성장이 좀 나올 수 있는 섹터들이 코스닥, 특히 예전부터 이제 코스닥이 좀 조정을 좀 받았던 이유는 실적은 계속 성장하는데 이제 실적만큼 평가를 그만큼 받아왔었기 때문에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에 좀 근접해 있던 상황이 좀 있었다, 좀 이렇게 본다면 그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완화가 되면서 최근에 저가 매수가 조금씩 유입되는 것이 아닌가, 좀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올해 증시는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가 워낙 안 좋았었기 때문에 올해는 그나마 좀 낫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와중에는 이제 중소형주들의 강세가 앞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양시장의 모습이 조금 더 이어질 공산이 크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어떻게 고해론 연영도 예, 뭐 일단 2015년을 보기 전에 2014년도 이제 첫 거래일 그 보게 되면은 아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주 급락 좀 했었는데 이제 뭐 첫 거래일 때 뭐 삼성전자가 아마도 그 실적이 좀 악화 이슈가 되면서 아주 급락을 맞아서 1년 내내 좀 한마디로 헤맸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그 연초 대비해서 작년 기준 연초 대비해서 연말이 한 4% 정도 오히려 빠지고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도 역시 뭐 하락 출발했습니다만은 그거 다 좀 회복하면서 연초 대비해서 한 500포인트에서 550포인트까지 올라오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코스닥이 한 10%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도 역시 그런 추세가 당분간은 뭐 적어도 뭐 상반기 아니면 뭐 1, 4분기 정도까지는 코스닥의 강세 행진이 뭐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일단은 조금 합쳐지는 것 같으네요. 수익률이 좋은 두 분이니까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주간 탑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예고드린 바대로 2015년도에 중장기적으로 각광받을 수 있는 업종 또는 아쉽지만 좀 두고 가야 될 업종, 두 업종은 가져갈 업종, 하나는 두고 갈 업종, 그렇게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 보여주시죠. 예, 렛츠고 업종입니다. 가져가야 될 섹터가 되겠는데요. 반도체 섹터. 좀 동의가 되기도 하고 궁금한 바도 좀 있기도 하네요. 깊이 있게 질문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4년도 반도체는 그나마 선방을 했다. SK하이닉스로 본다면 뭐 주가 여실히 정면했던 바이죠. 가장 궁금한 거는 정말 대형주에서 그렇게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종목들 찾기가 특히나 경기 민감주 중에서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한 해 아닙니까? 2015년도는 좀 나아진다 손 치더라도 강하게 좀 기대할 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섹터에서 반도체가 나와서 좀 반갑기는 합니다. 2015년도 일단 반도체 섹터 좋게 보는 이유 김기현 연구원이 먼저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뭐 매년 2015년 이제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보고서를 좀 내지 않습니까? 네. 업종 리포트 보고서를 내는데 사실 이제 업종 산업의 업황을 우리가 예측하는 것은 굉장히 좀 힘듭니다. 네. 어쩔 수 없이 2015년에 이제 업황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의 업황이 좀 좋은 섹터가 이제 2015년에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좀 이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업황이 좋은 이제 반도체 업체들 그리고 반도체 산업군들이 2015년에 시세를 다시 한번 좀 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연계를 좀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와중에 이제 가장 뭐 반도체 업황을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제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미국 증시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이라는 업체 이제 주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디램 가격을 보면 굉장히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됐습니다. 최근 들어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양새가 있지만 어쨌든 14년 4분기는 이제 비수기이기 때문에 비수기에 대한 디램 물량 감소에 대한 가격 하락분은 큰 의미가 없는 하락분이다. 좀 이렇게 본다면 2015년도에도 디램 강세가 좀 예상이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반도체의 수요처는 대부분 이제 PC나 이제 디램 쪽 그리고 이제 PC나 이제 모바일 쪽이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최근에 이제 스마트폰의 환경을 보면 예전에는 스펙 싸움이 굉장히 좀 컸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이 카메라 화질을 좀 높여서 기술력을 좀 높여서 이 부분들을 뭐 스펙을 좀 더 좋은 스펙이면 그 부분이 좀 많이 팔리고 근데 최근에 스펙이 어느 정도 이제 고사양이 평준화되기 시작하면서 가격 자체가 낮아지는 효과가 좀 발생하고 그래서 물량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지금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 자체의 산업은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물량이 확대된다면 반도체 탑재량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수순이죠. 제가 궁금한 거는 있거든요. 그러면 가격 인하 요인도 되잖아요. 결국 그러면 그 가격 인하 요인을 상쇄할 수 있는 매출이
늘어나느냐, 그래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 2014년도 그 3분기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의 직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3강 체제를 완전히 구축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는 이 물량 경쟁을 통해서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서 뭐 일본 업체들이 도산을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치킨 게임이 굉장히 좀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이익률이 완전히 탄탄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이익률을 방어하는 수순에서 이제 공급 증가율을 좀 증가시키겠다. 좀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을 본격적으로 하는 해가 이제 2015년이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2015년에 수익성 위주의 경영이라고 하면 또 미세화 공정을 통해서 비용을 좀 절감시키는 이 부분들도 그거는 조금 이제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리도록 하고요. 고연 운영력은 지금 좀 강할 것이다. 반도체 섹터가. 이게 좀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뭐 동의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 뭐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지금 뭐 2기가비트 기준으로 해서 디램 평균 단가가 지금 1.75달러로 원래 이제 그 1.94 작년이죠. 이제 1.94달러 비해서 조금 한 10% 가까이 좀 하락을 좀 할 예정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런 가격 하락이라든지 단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지금 디램 수요가 계속해서 좀 견조하게 좀 나오고 있다. 지금 실제 디램 시장이 지금 2011년, 12년 요 사이에서 한 뭐 9%에서 20% 정도 역성장을 한 이후로 지난해 29% 정도 아주 급성장했고 올해도 뭐 34% 이상 고성장 기조를 계속해서 좀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 시장이 이제 롱텀 에볼루션, 그 LTE죠. LTE 스마트폰 쪽에 이제 급성장하면서 그쪽 매출 규모가 한 5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0조 원에 좀 이를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쪽 그 디램 수요가 계속해서 좀 나오기 때문에 아까 뭐 말씀하신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 이쪽이 특히 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일단은 그런데 이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주가 측면에서는 작년에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당장 뭐 그걸 실적 수혜를 볼 거라고 예상하고 뭐 바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또 부담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일단 좀 우리가 지금 이 주간 탑 이슈에서 하는 렛츠고 섹터, 렛츠푸 섹터는 좀 길게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장기적으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러면 고연 운용도 공급보다는 그러니까 수요가 더 많을 것이다 보는 거죠. 계속해서 수요가 지금 새로운 수요가 창출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공급도 늘어나지만 그 늘어난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일단 뭐 좋은 의견입니다.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궁금한 부분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느냐, 이거는 그 부품주들, 장치주들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되거든요. 어떻게 예고가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 연속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나요? 네, 그 2014년도 10월 달까지 이제 시양 공장, 삼성전자는 지금 시양 공장에 3D 낸드 공장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10월 달까지 누계액을 보면 예상치보다 한 1조 원 정도 투자가 더 들어갔습니다. 투자가 더 들어갔다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생각보다 이 반도체 수요 물량이 나와서 빨리 3D 낸드를 좀 전환시켜서 뭐 장비를 빨리 끌어다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나오고 있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렇게 되면 좀 더 이 수주의 시간이 특히 뭐 내년에 혹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들어갈 수주 같은 경우는 뭐 장비주들이나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대폭적으로 좀 집행이 될 수 있다. 이 부분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장비주들이나 특히 뭐 3D 낸드 쪽에 아니면 이제 미세화 공정 쪽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 위주로의 이 장비주들은 수주 베이스의 상승이 2015년 1분기부터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3D 낸드 투자를 15년 4분기에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분기 정도부터 물량 증가 효과가 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전망업체는 계속적으로 좀 투자가 들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투자액 대비 이제 수주를 받는 장비 업체들의 수주 폭 자체는 늘어날 수 있다. 좀 이 포인트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 그 삼성전자가 먼저 투자 들어가고 뒤에서 SK 하이닉스가 투자 들어가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 부품주들 좀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이 좀 있나요? 투자에 있어서?
일단은 조금 그 덩치 큰 종목은 네. 뭐 누구나 아시겠습니다. 뭐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가 뭐 그쪽인데 이쪽보다는 조금 덩치가 좀 작은 종목으로 이제 원익 머티리얼즈라든지 이제 아나페스 이 두 종목을 한번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원익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특수가스 생산을 주요 이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데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하이닉스 쪽 이쪽을 뭐 주요 고객사로 좀 두고 있고 특히 뭐 2014년 매출액이 지금 10% 정도 증가한 이제 1,400억 원. 또 영업이익도 20% 가까이 좀 증가한 이제 307억 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좀 실적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2015년 올해도 역시 고객사 특히 이제 삼성 이제 전자 쪽에 이제 설비 증설 효과라든지 뭐 사업 아이템 확장 효과 등으로 해서 실적 이제 성장세에 재부각되면서 특히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강점 있는 것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인데 이 종목은 이제 비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시스템 이제 그쪽인데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즉 시스템 반도체에서 특히 주문형 반도체를 주력으로 이제 개발해 가지고 고객사에 이제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2분기 매출액이 이제 76% 증가한 이제 375억 원, 또 영업이익도 이제 108% 증가한 66억 원을 기록하고 있는 업체이고, 3분기 실적도 역시 대폭적으로 좀 상승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3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6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0% 이상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좀 2분기, 3분기 연속해서 실적으로 좀 뒷받침되고 있고, 장기간에 역시 이 종목은 장기간에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에 있고 상승을 모색하는 좀 눌림목 구간에 있기 때문에 좀 중소형 반도체 쪽으로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두 종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나페스. 이건 참 기분 좋은 이야기네요. 일단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이슈로 다뤘지만 메모리 반도체 1위 좋다. 그러나 수익성에 있어서는 비메모리 반도체 대만에 뒤처지고 있다. 한참 많이 뒤처지고 있다. 이게 일단 많이 올라와야 되는데 부품주들이 매출이 늘고 있고 영업이 는다는 것은 전방 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수출이든 내수든 간에 내수업체든 간에. 예, 좋습니다. 좋은 시그널이네요. 예, 김경원 연구원도 부품주 쪽 종목 좀 봐주시죠. 네, 뭐 이 부품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이제 장비와 이제 소재, 특히 뭐 소재라고 하면 여러 가지 소재가 있겠지만 장비와 소재로 좀 나뉠 수가 있는데,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이제 3D 낸드 쪽에 장비를 좀 납품하고 있는 이제 원익 IPS라는 업체가 가장 이제 EPS 성장률이 가장 클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공정에 들어가는 이제 PCVD라고 하는 이제 화학 증착 장비를 좀 생산을 하는 업체인데, 이쪽이 이제 예전에는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에 좀 들어갔다면 삼성전자가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이제 글로벌 업체와 이제 협업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나갔던 물량들을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에도 같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고객 다변화되는 효과가 좀 발생을 한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부품사로는 가장 좋게 보는 게 이제 마이크로 컨텍솔이라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뭐 굉장히 좀 많이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개인적으로 좀 싸다고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반도체를 테스트하려면 이 테스트 공정을 좀 지나게 되는데 그쪽에 들어가는 이제 소모성 부품을 좀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예, 마이크로 컨텍솔 같은 경우는 경쟁 업체가 이제 리노고검이다, ISC라는 업체들이 있는데 이 업체들 대비 굉장히 좀 저평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상승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각각 SK하이닉스까지 포함해서 예, 5종목 모두 5종목이 나왔네요. 예, 좋습니다. 이슈 1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두 번째 이슈 들어갑니다. 보여주시죠. 예, 렛츠고. 예, 가져갈 업종, 즉 공략해야 할 업종인데요. 증권 업종이 나왔습니다. 당장 봐서는 좀 의아한 업종이기도 한데 길게 보면 이유가 있는 업종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건 고가연 운영이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증권업종 같은 경우 작년에 한 번 정도 반짝 좀 했었습니다. 사실 반짝 했었는데 그 후에는 지금 잠잠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반짝했던 것이 이제 한 6년, 7년 정도 이제 장기 조정을 보이다가 반짝하면서
이제 상승을 위한 추세 전환의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뭐 업종도 그렇고 종목 선택할 때도 바로 그것이 이제 포인트인데요. 장기 하락하다가 상승 포인트,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그 시점. 그 업종이 바로 지금 현재 증권 업종에서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에게 특히 올해 갖고 갈 업종으로 증권 업종을 좀 선정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6, 7년 동안 장기적인 조정을 보이면서 작년에 업황 회복이 살짝 좀 나왔었는데 일평균 거래대금이라든지 이쪽에 좀 저점 형성 후에 좀 반등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반기 이제 작년이죠. 작년 하반기에 이제 거래대금 회복되면서 이제 뭐 브로커리지 수입이라든지 이쪽, 그 다음에 또 증권사가 이제 요새라든지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치열한 인적 구조 조정이라를 거치면서 이제 비용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시중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채권 매각이라든지 평가이익 쪽으로 이제 상승하면서 이제 증권업 ROE가 급격하게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올해 같은 경우는 6%대를 좀 회복이 됐는데 이제 작년이죠. 작년 2014년. 내년,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7.5% 이상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14년 이후에 정부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증권업종의 대형화라든지 전문화를 이제 추진해 주면서 이제 기업 금융이라든지 자산관리 쪽으로 이제 패러다임 변화가 좀 나오면서 회사로 회사 실적별로 차별화가 좀 나올 건데요. 그런 좀 증권업 활성화 방안을 좀 우리가 잘 선택해가지고 또 접근하면은 좋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브로커리지라든지 자산 영업에 날개를 달고 탄력을 받으려면 코스피 위주로 좀 가야 되죠. 코스닥만 해가지고는 브로커리지 수입이 그렇게 신통치 않을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시장이 살아나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단 말이죠. 증권업종이.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시그널을 우리가 좀 못 찾고 있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공략이 유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우리가 대체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 지금을 보시는 건지 좀 더 길게 당장이 아니라 2분기 이후라든지 하반기까지 길게 놓고 보자는 것인지. 네, 원래 업종 전체적으로 이 증권 업종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묻어두고 끌고 간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다우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따르면은 이제 개인들이 이제 보유 물량, 주식 보유 물량이 없을 때가 주가가 이제 바닥권에 칠 때인데 지금 현재 거래소 코스피 쪽에서 이제 개인들의 보유 물량이 지금 상당히 이제 바닥권까지 좀 진입한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반대로 외국인이라든지 이제 기관 쪽 이쪽 주포 세력들이 이제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다는 뜻인데 그것은 이제 상승을 위한 바로 전 단계에 좀 진입했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한다면은 올해 2, 4분기 내지는 조금 더 한 3, 4분기까지 좀 길게 보시면은 증권업종 충분히 접근할 만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매수는 1분기 중에 하고 수익은 2분기, 3분기에서 챙기자 이렇게 보면 되나요? 예, 근데 증권업종에서도 사실 종목이 많지 않습니까? 종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매수 포인트에 있는 종목, 잠시 후에 또 한 두 종목 정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또 약간 상승하거나 떠 있는 종목 하면은 또 피곤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이제 상승하기 직전 종목에 또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종목은 잠시 후에 또 이야기해 보고요. 일단 자본 활성화 정책, 정부의 정책이 좀 먹혀들까 이런 부분, 부동산, 일단 금융, 활성화 대책은 내어놨는데 아직까지 시장의 어떤 시그널이 정확히 먹혀들고 있지는 않다 보여지는데요. 이쪽을 좀 한번 짚어봐 주시죠. 네, 우선은 이 정부 쪽에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대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연금에 대한 활성화 대책도 많이 내놨고 거래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래 제한 폭도 좀 늘리는 방안이 좀 나오고 있는데 증권 업종은 사실 약간 애매한 감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증권사들의 이제 임직원 수를 보면 한 4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 말에 한 4천 명 정도가 퇴직을 해서 조직을 굉장히 좀 슬림화했고 그에 따라서 비용 절감 효과가 이미 3분기와 4분기에 이미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이 추세적인 EPS 성장을 자체적인 성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가 주가의 포인트인데 그 부분들이 이 비용을 절감시키는 것은 회사를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건 한계가 있고 업황 자체가 살아나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애매하다. 그래서 저도 오늘 증권 종목을 좀 가지고 왔지만 특정 이제 뭐 사업에 특화돼 있거나 아니면 특정 라이센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익에 대한 증가가 꾸준히 좀 나올 수 있는 혹은 이제 자산 가치가 너무 싸서 그에 대한 이제 메리트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래서 증권을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종목별로 뜯어보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부분은 다 일단 1차적으로는 반영이 됐다 봐야 되는 거네요. 네, 2014년도에 3, 4분기에. 네. 예. 자, 그럼 종목으로 한번 결국 업종 내에서 정권 업종 내에서도 종목 차별화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이게 좀 참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이게 말은 참 쉬워요. 말하기는 참 쉽습니다. 종목 차별합니다, 여러분. 뭐 시장 차별합니다. 종목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 애널리스트나 우리도 마찬가지. 이야기하기는 참 쉬운데 받아들이는 시청자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종목 하라고. 뭐 하라고.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종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잘 풀어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좀 확실한 이유와 그 종목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먼저 고가연 운영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일단 증권 쪽에서 아까 뭐 업황 쪽에서 뭐 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하시면 좋은 쪽 모르겠는데 종목으로 이제 뭐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대신증권 일단은 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종목은 이제 상당히 역시 증권업종 뭐 동종목뿐만 아니라 증권업종 전체적으로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좀 조정을 보여왔었는데 대신증권도 역시 좀 그런 상황이 나있고 이제 지난번에 뭐 한번 상승이 좀 이제 그 뭐라고 하나 표시가 있거든요. 그 하락에서 상승으로 일단은 그 추세가 전환한 상태에서 좀 상승했다가 지금 눌림목 조정 보이면서 좀 200일 이평선까지 좀 바짝 좀 엎드려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그 상반기에 인적 구조 정도 좀 마무리되면서 비용 질만이라든지 지금 증권업종 업황 전체가 좀 회복하면서 이제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뒷받침되고 있고 지금 사실 이 증권업종이 지금 가지만 못하고 있지 매수하기는 정말 좋은 자리에 딱 있습니다. 지금 특히 대신증권 이쪽은 특히 좀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경원 운영도 종목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뭐 증권 업종을 전반적으로 좋게 보는 부분은 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종목별 차별화가 좀 강력하게 나올 것이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주 중에서는 이제 가장 양호한 업체가 이제 메리츠 종금 증권인 것 같습니다. 메리츠 종금 증권 같은 경우는 2020년도까지 이제 종금 라이센스를 단독으로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안정적인 영업 이익을 좀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타 증권 업체들 대비해서 뭐 실적에 대한 변동성이 크게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한 6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내년으로 그러니까 내후년 그러니까 2015년에 한 1,800억 정도 그리고 내후년에는 한 1,900억 정도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는 탑픽이 아닐까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리츠정금증권을 좀 관심을 가지자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니까? 종목은? 네, 저는 제가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메리츠정금증권과 더불어서 교보증권도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이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제가 판단하기에 지금 시가총액이 2,900억 정도입니다. 2,900억 정도인데 여의도 쪽에 이제 교보증권 빌딩의 사업 가치가 한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산 가치로 보면 PBR 기준으로 1배가 채 안 되는 주가 수준이 지금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물량 때문에 연기금 쪽에서 이제 물량 좀 출회시킬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때문에 지금 14,000원에서 거의 9,000원대, 8,000원대까지 좀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저가 매수의 기회다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이 거래량 증가에 대한 이 포인트로 그 유일하게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업체가 이제 키움증권이기 때문에 증권주 중에서 만약에 거래량 증가에 대한 포인트를 좀 맞추시는 분들은 이제 키움증권이 탑픽으로 좀 잡힐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렛츠고 두 번째 업종, 증권업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세 번째 업종 이슈 보여주시죠.
예, 이번 렛츠풋 두고 가야 될 업종입니다. 대체 에너지 섹터가 뽑혔는데요. 자, 누누이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요. 주식에는 수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 쫓고 가다가 불나방이 되어서 타 죽는 것이죠. 손실이란 게 있습니다. 주식에는 두 방향이죠. 윗방향과 아랫방향이 있습니다. 이 아랫방향을 너무 등한시하고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나중에 지나고 나면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소득은 없고 소득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계좌가 쪼그라들어 있는 이게 현실 투자자들의 자화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토마토 투자자문은 여러분들의 손실을 어떻게 만회할 것이냐가 아니라 안 입을 것이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수익이 쌓여야 진정한 수익이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두고 갈 업종을 같이 한번 우리가 연구를 해봅니다. 대체 에너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두고 갈 업종을 조선업종으로 선정을 했고 그들은 정말 안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해 대체 에너지인데요. 자, 뭐 아픈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가지고 있다 손치더라도 또는 뭐 좋게 보는 분들에 있어서는 뭐 아픈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죠. 자, 특히나 태양광 쪽인데요. 대형주가 여기에 있으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어느 분이 먼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 뭐 태양광 주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OCI인데 뭐 아마 우리나라 이제 시청자분들 주식하시는 분은 뭐 OCI면 누구나 아마 다 아실 텐데 이 종목은 이제 저점대가 얼마였냐 하면은 이게 13,000원대에서 출발해가지고 고점대 65만 원까지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13,000원에서 65만 원이라고 하면 이제 50배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 엄청난 이제 대박 수익이 났었던 종목인데 이것을 이제 실전 주식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누군가가 해먹었다. 속된 말로 누군가가 해먹었다. 이런 뜻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이 이제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50배 이상 올랐기, 저점 대비해서 5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그러려고 하면은 누군가가 그 이상 더 비싼 가격으로 사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더 비싼 가격에 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전부 다 또 저점에서 매수했던 분 전부 그 수익 실현하고 다 빠져나가고 고점에서 이제 접근하셨던 분이 지금 상당히 지금까지도 상당히 좀 어려움에 좀 봉착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사실 고점 대비해서 워낙 지금 거의 한 10분의 1 토막 가까이 좀 밀려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세가 다시 좀 형성이 될 때까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이 뭐 당분간 뭐 한 몇 개월 내에 뭐 상승 반전이 좀 나오기는 힘들 것 같고요. 뭐 적어도 한 1년, 2년, 뭐 2, 3년 아주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서 좀 기다리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이 유가 하락이 뭐 금세 끝나지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내려가서 이제 $50도 불과 이제 60불 깨지면 저점 나올 듯 했고 거기서 일단 반등이 좀 모색되지 않겠냐 기술적으로. 그런데 유가는 지금 $50도 깰 지경에 와 있거든요. 이게 반대로 본다면 대체 에너지의 큰 지금 악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길어질까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가격이 떨어지면 대체 에너지를 뭐 수요할 만한 이제 유인이 없는 거죠. 그렇죠. 기름 샀으면 되니까요. 기름 샀으면 되니까. 그런데 제가 OCI 뭐 하나케미칼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는데 제가 한 몇 달 전에 전화를 사무실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어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 전화번호를 알고 전화가 오셨는데 OCI를 지금 들어가면 한 몇 달 전이었습니다. OCI를 들어가면 안 되냐라고 좀 질문을 하시길래 제가 어떤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매수를 하시려는 생각이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많이 빠져 보여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큰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이제 많이 빠져 보이니까 매수를 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OCI나 태양광 업체들의 실제 사업 구조를 보면 단순합니다. 폴리실리콘을 많이 팔면 이제 수익이 나는 구조인데 그러면 파는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올라와야 이제 높은 가격에 파는 건데 지금 뭐 킬로그램당 $19까지 지금 떨어진 상황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계속 추세적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BEP 수준, 그러니까 손익분기점도 못 맞추는 지금 판매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가격 자체가 19달러에 지금 정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회복되려면 최소한 23달러까지는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전혀 그러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유가까지 빠지기 때문에 폴리실리콘 가격 자체가 올라올 근거가 없다. 좀 이렇게 본다면 당분간은 폴리실리콘 가격이 턴하지 않는 이상은 쳐다보지 않는 게 굉장히 좀 현명한 매매다, 좀 이렇게 말씀을 또 좀 드리고 싶고, 그 이하로 이제 부품 섹터들, 뭐 장비 같은 업체들이나 이쪽 부분도 좀 보수적으로 좀 봐야 된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결국 이제 전방 대형 업체들뿐만 아니라 중소형 태양광의 대표 부품지하면 S에너지, 또 풍력의 대표 태웅이죠. 이런 업체들까지도, 그러니까 뭐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대체에너지 전반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미 태양광은 이미 과거에 뭐 하나의 뭐 국가적으로도 뭐 정책적으로 좀 밀기도 했었습니다만 이미 하나의 뭐 또 테마로도 좀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상승 추세가 완전히 뭐 깨졌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형 뭐 OCI뿐만 아니라 아까 뭐 S에너지라든지 뭐 태웅 이런 종목들도 역시 추세가 완전히 좀 현재 깨져 있는 상황에서 좀 우하향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아무리 싸게 보인다고 해서 접근하는 자리가 아니고 설령 우리가 만약에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시그널이 나오냐 하면은 이것이 상승 추세로 돌리면서 이제 저점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지키만 봐야 될 것이고 만약에 접근해야 된다면 바로 그런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뭐 조금 정도 뭐 조금 더 비싸게 매수하더라도 그때 접근하셔야 안전하면서도 또 수익 또 충분히 또 챙길 수 있고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특히나 뭐 우리 전문가들, 운영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도 많이 나와야 되는 게 현실이죠, 그죠? 또 발굴해내야 되고. 자, 그런데 대체에너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등은 확인하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죠? 뭐 모든 것들을 선제적으로 매수해서 수익을 낸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들어가느니 아예 덜 먹더라도 확인하고 들어가야 된다.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업황 자체가 좋지 못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두 가지의 가져가야 될 업종, 하나는 두고 가야 될 업종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트 1 마감 짓고요. 두 번째 파트 두 남자의 업종 배틀 들어갑니다.